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제8회 6.1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보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 전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원주시장 후보자들 모시고 토론회 함께 진행할까 합니다. 이 국민의힘의 원광수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의 구자일 후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열띤 토론이 벌어지겠습니다. 또 원주 시민 여러분들의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5월 1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두 분의 후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원광수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의 구자일 후보 함께했습니다. 자, 두 분 다시 한번 또 짤막하게 인사해 주시죠. 원 후보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 원광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 그런 점을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불편도 참지 마세요. 시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그런 불편함, 또 바라는 그런 니즈를 풀어주는 기관이 원주시청입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원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기관은 원주시청밖에 없고, 또 원주시청은 그 시민들이 바라는 바, 그 니즈를 분명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내주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원주시 예산, 그 원주시 예산을 아주 알토란처럼 올곧이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걸 판단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네, 구자일 후보.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자일 후보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정치에 몸을 담았습니다. 약 1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도의원과 도의원 재선과 도청 핵심에서 일하면서 제가 절대 가슴속에 잊지 말아야 할 정치인의 덕목이라는 것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렴해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원칙 없는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통이라는 덕목도 매우 중요합니다. 25개 읍면동을 발로 뛰었고 도지사 비서실장 2년 하는 동안 우리 도청을 놓사본 게 없는 그런 소통으로 이어갔습니다. 지도자 덕목은 겸손해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준비됐고 준비된 이상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저 구자일입니다. 정치 권력은 유한하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5년이면 임기가 마무리되죠. 우리 단체장들도 4년, 의원들도 4년이면 권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관료 같은 경우는 무한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정치와 행정을 하면서 우리 중앙정보와 네트워크, 그리고 강원도청에서 몸담았던 모든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원주 발전에 힘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자일이 답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제가 두 분의 열띤 토론을 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면 한 20번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되도록이면은 알겠습니다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는 역시 그 주제가 주제인지라 이 삼성 관련해서 그 부분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이만큼 삼성 관련해서 뭐 필요성, 또 과연 그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요. 오늘은 삼성의 삼자도 좀 안 꺼내고 다른 주제를 이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삼성 공약 결국 이제 원광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의 핵심 공약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구 후보님의 이 경제 관련해서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좀 어떤 보관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거기 또 우리 원 후보님의 의견 들으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어떤 그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한계,
지금 인구 36만 도시라고 하지만 좀 더 성장시키려고 하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인구 증가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횡성군과 주변의 영월군 이곳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늘 구상해 왔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확대하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바로 남한강 혁신경제벨트라는 것을 제가 구상을 했고요. 우리 도지사 후보께서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3개도 강원도,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6개 시군이죠. 원주와 행성, 영월, 여주, 충주, 제천. 이른바 남한강이 인접된 이런 도시들과의 경제 권역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라든지 그리고 서남권,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 그리고 충청권이 뭉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원주라는 입지 조건에서는 이 남한강 벨트를 이용하면 경제 효과를 더 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원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미래형 자동차 부품 산업 그리고 유무인 드론이라고 하죠. 디지털 스마트 물류 산업을 바로 이 남한강 혁신 경제 벨트를 통해서 사업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지금 그 미래 먹거리인 원주의 부품 산업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오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후보님이 남한강 혁신 경제 벨트라는 좀 약간 새로운 어떤 개념을 또 이번에 그 발표를 하셨고요. 이것을 토대로 이 인공지능과 결합된 자동차 산업, 또 드론 산업, 또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계획대로 되면 아주 거창하고 굉장히 그 큰 계획이라서 원대한 계획이라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원주시장 출마하면서 제일 역점을 뒀던 게 뭐냐면 지난 12년에 민주당 시장님이 이끌었던 그 지난 12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앞으로 차기에 나오는 시장은 그 기본적인 행정의 그런 본류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원주시가 할 일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힘든 사람 북 돋아주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정확히 짚어내서 원주시 재정을 좀 더 투입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체육 분야의 그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거의 아우성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원주시 재정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그 좀 불편함이나 어떤 바라는 바를 원주시가 직접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원주시의 그 1조 5천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한강 벨트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좀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 후보님이 지금 제시한 그 공약 자체는 굉장히 원대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그 거창한 계획인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다만 이것을 좀 정부 시책하고 좀 맞닿아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구 후보님, 결국 이제 지금 남한강 벨트라는 것은 6개 지자체가 함께 위기 투합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개 지자체장들이 지금 다 한참 다 선거전인데 그 나머지 지역의 어떤 동의도 구해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해서 이게 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 울산, 경남, 불경 메가시티 경우도 그런 형태이고요. 아마도 그쪽 도시들도 지금 인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횡성만 해도 4만이 안 되죠. 영월도 그렇죠. 여주, 충주 모두 비슷한 10만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도시들이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거든요. 이것을 엮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강소 메가트시, 즉 남한강 혁신 경제 발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지금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뭐 생활체육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복지라든지 이쪽에 지원하려고 하면 결국은 경제가 성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되지 않고 분배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경제에 초점을 맞췄고요. 경제의 초점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네. 일자리를 늘려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거기에 청년이 있고요. 여성이 있고요. 퇴직자, 어르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일자리를 통해서 좀 더 경기가 부양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원주를 제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진 구호번님은 원주만이 아니라 다른 인접 지역과 그 강수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서로 이제 또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이 횡성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도리어 또 원주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근데 또 향후 또 원주가 50만 인구 도시로 성장을 한 데 있어서 과연 장량리 치수장이 폐쇄가 된다면은 이 식수 공급이 원활하겠느냐라는 또 이제 그 물음표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그 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주시는 지금 앞으로 지금 36만인데 50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만입니다. 100만.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지금 원주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그다음에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원주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규제, 이걸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나온 것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삼성의 삼조도 안 꺼내겠고요, 오늘은.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일자리 이 정책이나 시책이 지금 저와 우리 구 후보님과 좀 시각차가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원주권의 어떤 그 식수 문제라든지 이것은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호흡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뭐 그것은 뭐 좀 이렇게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충분히 보완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남한강 혁신 경제벨트 약간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바로 또 추진될 수 있는 좀 정말 생활 밀착형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행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죠. 행성은 디피코라는 우리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겁니다. 지금 한라대학교에서 이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정부 그 시책 사업과 관련된 거,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이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 연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월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산업을 상당히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 실증 테스트 베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주에 지금 그 아닙니다. 불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미 도에서 유무인 드론과 관련된 드론 지원 센터라는 것을 지금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이게 거의 결정이 날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 지원되는 게 5년간 한 1,500억 이상이 이제 투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도에서 이제 비서실장 할 때 정말 많이 이거 애착 갖고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근데 영월의 드론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네. 원주시도 역시 드론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게 경쟁 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죠. 원주는 이제 그 양산을 하는 생산 단지를 만드는 거고요. 영월 같은 경우는 그런 실증 단지. 그래서 원주와 영월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 제천 같은 경우는 상지대 한방과 세명대 한방학과가 있습니다. 이쪽이 상생해서 한방 바이오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 있고요. 그 여주 이천만 해도 다양한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좀 얻어보자 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고요. 이런 것은 지금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바로 이미 부울경 같은 경우는 사무소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원주도 이런 6개 지자체가 합의만 돼서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제가 봐서는 제 임기 내에는 바로 이게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 후보님 이 부분 한 1분 정도만 좀 생각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또 1분 정도로 우리 구 후보님도 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 화두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요,
더 이상 이제 늦출 수가 없습니다. 12년 동안 밀려있던 원주 시민들의 욕구를 다 풀어드려야 돼요. 앞으로 4년 동안. 그게 뭐냐? 체육시설 확충해야 됩니다. 축구장,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전 탁구장 전용 경기장, 체육장 등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제가 공약 중에 내세운 게 뭐냐면 초등학생 그 학생 1인당 매달 학원비 교육비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정책을 통해서 학부모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학원 바우처와 지역 화폐를 통해서 220억 정도가 이제 풀리는데 이것이 3배, 4배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1,000억대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것을 효과를 봐서 성과 분석을 면밀히 해서 앞으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원주에 이렇게 보면은 반려동물과 함께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함께 마음껏 뛰놀고 어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원주에 되게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반려동물 대규모 공원을 좀 만들고 싶고 알겠습니다. 또 반려동물 보건소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초등학생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네. 19,000명. 네. 1년 예산을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200억 원 이제 쉽게 넘어가는데 220억 정도. 22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 후보님은 그 예산을 다른 이 돌봄 통합 돌봄 센터를 만들겠다. 그것이 좀 더 그 현실적이지 않겠냐라고 또 의견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원 후보님의 그 공약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은 이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도심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농촌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학원이 없는 곳 네네.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좀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가용재원 저희가 어제 여쭤봤습니다만은 한정돼 있는 가용재원에서 새로운 사업 200억 원 이상을 매년 쓰겠다고 한다면은 뭐 다른 그 예산 뭐 조정을 어디 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좀 그 재원 확보 방안도 이제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죠. 네. 우선 사교육을 확장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은 엄연히 공교육과 사교육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을 빼놓고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의 초등학생 한 달 평균 학원비가 42만 원입니다. 중학생은 51만 원, 고등학생은 57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원주시가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농촌 아까 지역 형평성 말씀드렸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농촌 지역은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기본 원칙은 뭐냐면 교육의 인생의 출발점에 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별받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출발선은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이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구 후보님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좋은 말씀이에요. 관점이 좀 다른데 지금 대한민국이 합계 출산율이 0.83 이하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원주만 해도 우리 혁신도시에 소재한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95년 지금 한 70년 후면 원주 인구가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돌봄이라는 겁니다. 돌봄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돌봄이라는 문제 하나 가지고 요인이 생긴 게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을 찾으려면 지금 돌봄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원주형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제가 공약을 발표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초등학생 오후 5시 방과 후 돌봄 지금 갭이 있죠. 이거 24시간 가능하면 하겠다. 어르신들 지금 요양원에도 계시고 요양원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모두 케어하겠다는 게 제 원주형 통합 네. 돌봄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통합 돌봄센터의 그 재원은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추계한 거는 100억 내외, 네. 100억 내외를 좀 추계하고 있는데 정확한 산출 근거를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00억이고 또 계속해서 매년 또 경비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래서- 비슷한 개념을 봐야 되겠군요. 네, 200억 그래서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재원을 지급해 주는 것도 뭐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죠. 뭐 20만 원, 30만 원 못 주면
더 아쉬운 게 저희 이제 정치나 행정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인데 그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원으로 접근을 하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듣고 선택하실 부분이니까 네. 10만 원씩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학원비로 매월 지급을 하는 것, 그러한 비슷한 재원으로 통합 돌봄 센터를 만들자. 이거는 듣는 분들이 이 선택을 할 문제인 것 돌봄 같습니다. 센터가 언거 아니라- 시스템. 제가 이 돌봄 부분만 센터가 좀- 아니라 돌봄 24시간 돌봄을 하겠다는 거죠. 네, 예. 저는. 제가 이 부분만 좀 간단하게 좀 보충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돌봄을 어느 한 부분을 줄이고 어느 한 부분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의 기본 정책 목표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북돋아 주는 게 원주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은 절대 줄일 수가 없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만 돌봄을 지금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원주시가 원주 교육청 쪽으로 교육 경비를 1년에 170억을 줍니다. 170억. 근데 저는 이거를 300억대로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증액되는 부분을 지금 구 후보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돌봄을 지금 돌봄이 사실은 조건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유료, 어떤 데는 무료. 그래서 이거를 원주시가 그걸 통일해서 필요한 재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그 교육 경비를 이렇게 많이 늘리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그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원주시가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 교육 충분히- 분야는 저희가 원주시가 지금 쓰는 예산 중에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영업 살리는 알겠습니다. 분야, 그다음에 교육 분야 이건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이 확충을 해야 부분만 됩니다. 그 해주시죠. 교육 관련돼서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주시 100년 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든다고 이제 공약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원주시도 있고요, 교육청 그리고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 학원까지 모두 포함된 그런 원주시의 미래 발전, 교육과 관련된 그런 구상들을 하고 이 단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하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어려운 지금 초중고 학생들 물론 뭐 모든 계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 대학생까지 포함한 원주시 장학재단을 설립하자. 그래서 200억 원을 제가 장학 기금을 만들려고 지금 발표를 한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요. 이거 정말 늘어지면 안 되고요. 시간 재겠습니다. 우리 원 후보님부터 1분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작은 불편도 절대 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내시는 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원주시에 사는 분들 그런 불편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해소시켜야만 하는 책무를 가진 게 원주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 12년 동안 그 밀려왔던 그런 욕구 이번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체육, 교육, 복지, 문화, 안전, 경제 다 해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방자치제 시행되고 30년 가까이 됐지만 저희의 삶이 지금 나아진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원주시장 교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일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 원광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 후보님 1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3년 동안 강원도청 핵심에서 일을 했습니다. 도내 18개 시장 군수들의 형태를 잘 살펴봤습니다. 그분들은 정치인 출신도 있고요. 관료 출신들 특징들이 다양합니다. 그분들이 행하고 있는 정치적 행정적 행위로 인해서 그 지역이 쇠락하는지 또 발전하는지 잘 봤습니다. 그런 실패 사례들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성공한 사례들을 꼭 핀셋으로 찝어서 원주시 발전 전략으로 삼고 원주시가 더 성장하는 그런 틀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그 일들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 발전과 그리고 원주시의 복지 그리고 원주시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원주시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자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자일 후보의 또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들었고요.
시간이 항상 부족하네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바쁘시니까 다음을 또 저희가 약속 못 드리겠고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구자율 후보 또 국민의힘의 원광수 후보와 함께 열띤 토론 함께했고요. 오늘 5월 17일 화요일에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